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2년 설을 맞아 경남도 내 지자체장과 기관장을 모시고 지난 성과와 올해 계획을 들어보는 기획 특집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를 조선업의 부활과 관광산업 발전의 해로 다짐한 변광용 거제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설이 지났습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새해 들어서 거제시에 좋은 소식이 참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부 내륙철도 기본 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은 가장 큰 호재지 않을까 싶은데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이 철도가 개통이 되면 앞으로 거제 어떻게 좀 변화할까요? 네.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 이 남부 내륙철도는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 지역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네. 그 염원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타 면제라는 선물을 줌으로 인해서 현실화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고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남부 내륙철도는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거제를 2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우리 거제 관광에 있어서 거제시 같은 경우는 많은 우수한 자원 그리고 관광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장 좀 불리했던 부분의 하나가 이 접근성 문제입니다. 네. 많은 관광 수요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 사람들이 이 거제를 한번 오기 위해서는 이 대단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4시간, 5시간, 승용차로 4시간, 5시간 걸리는 이런 접근성 문제 때문에 관광도시로서의 상당히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네. 남부 내륙철도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 거제시는 이 남부 내륙철도의 개통과 동시에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된 명실상부한 천만 관광도시 거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기대와 그리고 염원이 상당히 좀 그런 큰 상황입니다. 네. 우리 거제시는 일단 조기 착공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이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만큼 이제 이 개통된 이후에 그럼 거제시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도시 발전 방향을 잡아갈 거냐, 그림들을 그려갈 거냐, 이런 준비들을 이제 우리 거제시가 하나하나 해가야 될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잘 해서 남부 내륙철도의 개통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떤 효과를 우리 거제시가 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아마 가덕 신공항과 남부 내륙철도를 연결하는 공항철도 건설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실제 수도권과 거제를 고성통영 거제를 거쳐서 남부 내륙철도가 연결이 되면은 이게 단선으로 끝나버리면은 이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순환형의 철도망 구축에 조금은 아쉬움이 2%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또 가덕 신공항이랑 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항공 수요를 결국은 국가 철도망과 연결시키는 게 국가 발전 전략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전략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 가덕 신공항과 남부 내륙철도의 이 종착점이자 시점일 수 있는 거제를 공항철도로 연결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공항철도 부분은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의 그런 사업 계획 안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수도권 중심, 수도권 집중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 해소 방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지역의 거점 육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은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울경 메가시티에 이 공항철도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 경남도와 함께 이 공항철도가 남부 내륙철도 거제와 가덕신공항 연결하는 공항철도가 국가 계획으로 확정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에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 거제시의 교통과 관련해서는 이것 말고도 좋은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가 개통이 된 건데 이 도로 개통이 거제 시민들의 반세기 수건이었다면서요? 네, 저희들은 이전부터 어릴 때부터 이 동서 연결 도로라는 얘기보다는 명진 터널이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게 말이 좀 통하던 이제 그런 이제 도로였는데 그때 당시부터 보면은 이 남서부권하고 그다음에 고현 중심의 도심권하고 이 산이 이렇게 이제 가로막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도심에서 남서부권, 그다음에 남서부권에서 이렇게 도심으로 이동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빙 둘러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 터널을 관통을 시키면은 이 도심과 남서부권, 저희 거제 남서부권이 관광지로서의 지금 각광을 받고 관광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관통을 한 도로를 개설을 하면은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서부권의 관광지로서의 어떤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서 서로 윈윈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선거에 나오는 웬만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든 뭐 시장 선거든 나오는 웬만한 사람들은 명진터널 뚫겠다, 명진터널 뚫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쭉 하면서 이게 실현이 안 되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은 또 거짓말하네, 네. 흑공약하네. 네. 그 얘기해봐야 그 안 될 거다. 이제 실제 이제 이런 어떤 자조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정도로 시민들이 기다리셨다. 이 그런 게 말씀이시죠? 이제 컸었죠. 네. 어쨌든 빨리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표심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약을 하는데 어떻게 현실을 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일단 사업비 부분이 컸었고요. 이게 시도입니다.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도 아니고 이제 시도다 보니까 예산을 막대한 예산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네. 시비 부담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간에 이제 지방도 성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재정 부담을 좀 해소하고자 이런 노력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원활히 좀 진행되지 못한 이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명진터널 부분을 취임한 이후에 어쨌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네. 빨리 끝내는 게 네. 네. 빨리 끝나는 게 오히려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주민들의 오랜 수고했던 부분을 어떻게든 임기 내에 빨리 해소하겠다라고 해서 네. 집중적 투자를 통해서 개통을 시켜냈고 어쨌든 이 명인터널의 동서연결도로의 개통은 우리 거제 지역의 지역 균형 발전에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도심과 남섭을 연결할 수 있는 기간 도로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충분히 해내면서 거제 교통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의 한 네. 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거제 시민들의 오랜 수건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산 네. 관련 얘기가 나와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에 예산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건데 네. 듣기로는 한 1.6배 정도라고 네,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예, 제가 2018년 처음 취임했을 때의 예산 규모를 보니까 한 7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구가 25만 규모인데 왜 어떻게 예산 규모가 7천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리고 인근에 우리보다 훨씬 적은 인구를 가진 인근지 도시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규모가 작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이런 예산 규모로는 25만 시민의 살림을 제대로 살 수 없겠다. 어쨌든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산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고, 근데 실제 아시다시피 이 조선의 침체로 저희들 지방 세수를 많이 줄었습니다. 네. 지방 세수로서는 답이 없었던 거고, 그럼 결국은 뭐냐?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많이 끌어내는 방법밖에 없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보통 교부세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 선정, 그다음에 다양한 국도비 확보 방법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좀 사활을 걸었다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 당초 예산이 1조 1,250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에 비교해 보면은 한 4천억 이상이 늘어난 거고, 네. 제가 우리 직원들 그 보고전을 보니까 이 민선 7기 4년 동안에 예산 규모를 가장 많이 키운
이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는 한 10위권 안에 들고, 네. 그 다음에 보통 교부세를 가장 많이 증액시킨 도시 1위로 우리 거제시가 오. 뽑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맹진터널, 동서연결 도로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가능했었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제 상황을 겪을 때에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에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거제시의 재난지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선제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재난지원금을 시민들한테 지원을 해서 희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었던 그런 계기도 이 늘어난 예산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거제 핵심 먹거리 관광 부문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가 47년 만에 국민의 쉼터로 돌아왔는데 네. 그 핵심인 대통령 별장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을 표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이달부터는 좀 달라진다고요? 네, 저도가 2019년에 대통령께서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해서 이제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 저도를 구경을 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후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 저도가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참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쳤다는 게 네. 좀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를 한번 다녀온 분들의 다수 얘기들이 이 대통령 별장이 상당히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호기심의 가장 주 내용이 이제 대통령 별장인데 네. 실제 그전에는 이 별장 주변으로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더구나 더 못 찍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입도를 하기 위해서, 저도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리 네. 3일 전에 예약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저도에 대한 매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 2년에 걸쳐서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이렇게 협의를 해온 거죠.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런 성과물을 냈는데 뭐 언론에도 보도 많이 됐지만은 건접이 가능하게끔 네. 대통령 별장 안에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이 대통령 별장 건접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사진 촬영 부분을 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입도 3일 전에 예약을 했어야 했던 부분들도 당일에 그냥 당일에 바로 신청을 해서 입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절차들이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다소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다 이런 네. 지적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도의 볼거리 그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그 잔재들의 복원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저도의 어떤 볼거리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서 다시 관광버스가 다니기 시작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내의 어떤 우수한 관광지를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네. 저도 아마 국민 관광지로서 새롭게 아마 충분하게 부상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 조선업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3년여를 끌어오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거제시도 즉각 그 환영의 뜻을 좀 밝혔는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대우조선해양매가 가겠다라고 이제 산업은행에서 이제 발표한 시점부터 한 3년여가 지났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쭉 돌이켜 보면은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어떤 날벼락 비슷하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네. 지속적으로 내고, 그다음 또 시민 대책위가 꾸려집니다. 네. 우리 이런 식의 매각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지역 경제는 경남 경제는 물론 우리 지역 경제 초토화된다. 네. 어쨌든 막아야 된다라고 우리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시민 대책위를 구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이렇게 목소리를 내었고요. 네. 저희 거제시에서도 뭐 1인 시위를 통해서 매각 철회를 요구를 하고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면서 철회하고 완전 재검토하라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고 참 어려운 과정에서도 대통령께
공개 편지를 통해서라도 이 대우전 해양매각 문제는 잘못됐다. 네. 철회를 하고 원점 재검토해달라는 이제 공개 편지까지도 이렇게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대우전 해양 매각을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는 게 우리 거제시 그리고 시민들의 대체적인 뜻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 뜻이 어쨌든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어떤 그런 결과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우전 해양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변함없는 K조선, 대한민국 조선삼을 끌어가는 핵심이 돼야 되고, 변함없는 우리 경남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 먹거리 산업으로 변함없이 이렇게 존재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우전 해양을 다시 재도약시키는 네. 이런 숙제가 우리 거제시에 그리고 경남도에 그리고 정부에 네. 맡겨져 있다. 그리고 그 숙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며칠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요. 홍명보 감독과 그 울산 현대축구단이 거제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기사를 네. 봤는데 네. 거제에서 그 동계 전지훈련 유치에도 좀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이 동계 같은 경우는 각 스포츠 팀의 어떤 전지 훈련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자체에서 팀들을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실제 이 팀들이 그 지역에 오게 되면은 그 팀들이 지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네. 결국 이제 지역 경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한 팀이라도 더 많이 좀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보완, 그다음에 시설 정설정을 통해서 네. 이 동계 훈련, 하계 훈련, 스포츠팀 유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 이외에도 2022년부터 또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들이 많을 텐데 자랑하지 못했던 시책이 좀 있으시면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 해가 바뀌면 뭐 정부도 그렇지만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새로운 정책들, 시책들을 이제 발표하기도 하고 합니다. 저희 이제 2022년 거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이제 일환으로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처음으로 입학하는 애들에 대해서 입학 지원금을 10만 원, 네. 10만 원의 입학 축가금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시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관광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체험할 수 있게끔 아이 아이 관광 문화 체험 상품을 네. 저희들이 5만 원 안으로 해서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또 오. 체험할 수 있는 그 상품권을 저희들이 또 올해부터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입영지원금이란 게 군내 이제 가는 우리 거제시에 주소를 둔 네. 입대하는 입영 대상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 다녀오시라. 오. 그다음에 우리 거제에서 나셔서 또 군 복무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러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네. 시 차원에서 격려도 하고 좀 힘이 돼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 입영지원금을 입영 대상자 올해부터 입영하시는 대상자를 해서 이제 입영지원금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 또 새롭게 시행하는 시책들도 함께 짚어봤는데 자, 끝으로 우리 거제 시민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말씀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네, 시민 여러분, 2년여의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상당히 좀 지쳐 있을 수도 있고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내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거제시는 앞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희망을 갖고 그리고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 한 번 더 챙기고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또다시 한 번 더 손발을 아끼지 않고 다가가고 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제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쨌든 우리 거제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변함없이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희망 가시고 힘차게 나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처럼 거제 시민들께 많은 힘을 보태주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